한국 국가대표 역대 최악의 감독은 누구냐? 역대 최악의 감독 넘버 1 갑니다. 뭐 두 분이 다르실 가능성이 높죠? 아니 뻔해요. 하나 둘 셋! 클린스만. 크리스마 감독 참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던져놓고 가버린 것 같아서 짜증이 나. 자, 저희 오늘 말씀드렸던 슈퍼즈 특집, 오늘은 한국 국가대표 역대 최악의 감독은 누구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몸을 푸는 느낌으로 가장 잘했던 감독 누구냐, 국내 중에 한 명, 해외 중에 한 명 뽑아달라고 먼저 했습니다. 몸풀기로 가볍게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역대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들 중에 국내 감독님. 저는 허정무 감독님. 허중 감독님. 이유는요? 어쨌건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업적을 이뤄냈잖아요. 아하. 예. 남아공 때. 그렇죠. 2010년. 예. 그게 최초인 거잖아요. 원정에서 월드컵에서 16강 간 거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우루과이가 어쨌건 간에 그때 준결승까지 갔던 팀이었는데 그 팀 상대로도 굉장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거 아쉽지. 그러니까요. 예. 비 오는 날. 예. 무레우리.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적도 좋았고. 네, 저는 그 허정무 감독님 때가 그래도 그 시절에 한국 축구의 가장 강점과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했던 축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포드가 뽑는 국내 역대 감독님들 중에 최고. 저는 종학래 감독이 제일 재밌었어요. 국내 감독들 중에. 국내 감독 중에. 만화 축구. 네, 그때 저희끼리 얘기한 게 만화축구 얘기하면서 감독님들 만화축구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대화도 되게 많이 하셨었고 그때 아하. 기자들과도 또 이 좀 중간에 마지막에 좀 아쉬운 것도 솔직히 좀 남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뭐 그만두시고 하셨었는데 일단 그죠, 이용래를 많이 썼던 건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용래. 그리고 빛가람도 쓰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빛가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 기본이었고 구자철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약간 올렸었어요. 맞아. 그래서 구자철이 득점왕을 했어요 이 대회. 맞아. 네,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네,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올려놨었고 뭐 빛가람이 중간에 와서 그때 뭐 이란전에 뭐 중거리도 한번 넣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때 이 축구의 가장 키 플레이어는 이총용이었어요. 잘했지. 네, 이게 비대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총용이 최전방부터 사이드까지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는 축구였었어요. 이 정도로 내용이 있었나? 있다니까 왜 그래? 두 번째로 해외 감독들 중에 제일 좋았던 감독. 이거는 우리 시퍼드부터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거는 히딩크 감독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똑같죠 이거는? 네. 사실 다른 감독 내기가 좀 그렇다. 이게 약간 신라면 같은 포지션이에요 이게. 뭐라고? 신라면 같은 포지션. 신라면? 신라면은 순위에서 빼. 라면이 그 판매량에서 신라면을 빼고 해. 진짜요? 진짜로. 이거 이 감독님은 해야 되나 했는데 이 감독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뭐 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팀 우리의 분위기를 바꾼 걸 다 따지면 왜 히딩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근데 사실 네. 그러니까 성적도 성적이고 한국 축구에 대한 관점, 뭐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신라면을 뺀다. 신라면은 순위에서 빠져요.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자, 인간적으로 저기 신라면이 농심에서 합니까? 자, 신라면 좀 광고 좀 하나 넣어줍시오. 이 정도로 하면 우리 하나 먹을 수 있잖아. 먹방도 하잖아. 5개도 먹지 뭐. 여러분 신라면 저번에 5개. 그거 못 먹지 그거잖아요. 그건 팔도라서 그래. 그거는 팔도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 사장이. 오늘 주제의 본 무대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역대 최악의 감독. 이거는 모든 국적 상관없습니다. 국내외 합쳐서 탑 3를 두 분께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탑3인데 좀 이분은 뭐 최악이라기보다는 약간 불쌍한 감독. 제일 불쌍한 감독. 불쌍하다. 누구죠? 저는 움베르토 코엘ho 감독. 코엘ho 감독이 왜 불쌍해요? 이게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그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말 아니 이건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예. 성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너무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하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만들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감독을 맡았어. 근데 지원이 예전만 못해. 그리고 어쨌든 움베르토 코엘ho 감독을 최악의 감독이라 뽑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이른바 쇼크를 2개나 만든 분. 쇼크를 2개. 네. 어떤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만 쇼크가 있어요. 네. 하나가 뭐였죠? 베트남. 베트남. 두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축구를 만드신 분이라서 연달아요. 연달아서 그래서 이분은 집에 보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쇼크. 네, 이게 저렇게까지 우리가 했구나. 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갖고 물론 황선홍, 홍명보가 은퇴를 하긴 했지만 그 스쿼드를 갖고 저런 데 가서 저런 결과를 얻었다는 자체가 최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를 좀 따지면 저는 솔직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분이 선수 시절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되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주장도 했었거든? 전 주장이 누군지 알아? 에우제비오야. 진짜요? 에우제비오. 인생 타이밍 진짜 녹았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선수 때도 계속 야 너 전주장은 안 그랬는데 이러네. 약간 좀 그랬죠. 인생이 그러니까 최악인 거야 인생이. 그러네. 심지어 그러고 이제 포르투갈 조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안타깝네 이거는. 이건 최악이라기보다 안타까운 감독이네. 자 쿠엘루를 세 번째로 뽑았고, 자 우리 부버지의 역대 최악의 감독 탑 3의 세 번째 누굴까요? 저는 조금 뽑기 상당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지만은 네. 박종환 감독님. 박종원 감독님. 왜냐면 이건 성인 대표팀 기준인 거니까. 83년도 멕시코 4강 신화 말고 그렇죠. 국대. 예, 아하. 국대 기준인 거니까. 왜 그러죠? 그러면 이제 1996년 아시안컵인 거잖아요. 이란. 예. 이란 쇼크도 있었고요. 2대6 대패를 당했었죠. 그리고 그 대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전 무승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였거든요. 근데 정말 와일드 카드로 8강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8강에서 이란한테 이제 대패를 당했던 거였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얘기들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뭐 태업설도 있었고, 예, 뭐 음주설도 있었고, 항명이지 항명. 거의 그리고 항명이지. 이게 그 박종환 감독님이 너무 이제 빠따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죄송한데 있었고. 뭐 흉내까지. 근데 이게 좀 참고적으로 저도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네. 다른 분들 들었으면 이제 박정환 감독 지도를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아는 직접 때리진 않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애들 때리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 괴롭히고. 그게 뭔가 좋은 얘긴. 저 또 뭔가 옹호를 해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옹호를 왜요? 옆에 애를 때린다는 게. 이런 거야. 박문성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옆에 김동원하고 우충원 있으면 얘네를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거야. 원래 역사는 지금의 관점으로 그때를 너무 해석해버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당시대는 당시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83년도 이럴 땐 뭐 있었겠어. 국제무대에서 진짜 죽어라 뛰는 거지. 진짜 입에서 뭐 나올 때까지 뛰는 건데. 그거 축구로 83년도 멕시코 월드컵 4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근데 그걸 이제 90년대에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맞지. 저 지금 프로인데 아직도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도 이란에게 이제 크게 졌던. 예. 근데 그때 또 이란이 멤버가 너무 좋았어. 예. 그때 그렇죠. 보면 뭐 다에이, 아지즈, 그다음에 바게리, 마다비키아. 마다비키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멤버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꼬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근데 이번엔 탑 2는 부어주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박종환 감독님을 세 번째로 뽑았고 네. 두 번째 워스트. 탑2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나머지 두 명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슈틸리케. 왜 시틀리케입니까? 그러니까 뭐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성적 자체는 역대 가장 좋은 감독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약간은 허수가 있죠. 허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팀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거의 낸 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슈틸리케 감독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는 소리아 바론. 우리에겐 소리와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다. 네. 옆에 손흥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신태용 감독님이 그때 이제 수석 코치였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예, 근데 신태용 감독님이 수석 코치에서 떠나고 나서는 한계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을 때는 예. 문제가 있더라. 예. 아하. 전술적인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감독이었죠, 사실. 마치 독일 월드컵 때 클린스만 감독 밑에 레브가 없었으면 축구 안 들어간 것처럼. 예. 아하. 원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축구계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변두리를 거의 돌아다니던 분이었는데 데려와가지고 조금은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었는데 왜 데려왔죠? 저도 모르죠. 변들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냉정하게 따지면 선수는 유명했으니까. 선수로서는 유명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데려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지만 공부하는 이런 사람 찾아보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리고 그 소리아노 발언을 했을 때 그 경기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왜 우리가 오늘 저런 결과를 얻은 것 같냐라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소리아노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리아노 같은 공격수가 없다를 끌어낸 게 네. 지금 10번의 질문이었다는 제가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수원 얼티밋 경기장이야 그게. 저 뒤에서 내가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 저기는 또 기회를 안 줘. 내가 손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무슨 또 헛소리 할까봐 기회를 안 줄 때는 계속 뚫고 질문하고 다시 물어봤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맞지? 진짜 소리아노가 네. 없어 그렇다. 예스. 그리고 끝냈어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믹스드존에서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막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왔을 때 옹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데 감독이 소리아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하니까 정말 단전에서 끌어나오는 한숨이 후 하고 나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예. 그리고 나는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소리아 발언보다 더 심한 게 있었다. 슈트리게 감독 옆에 항상 코치분이 항상 계셨어요. 아르모아. 또 이렇게 약간 마르신 분. 아르모아. 대화 친구였죠. 도대체 저분은 뭐 하는 분인지를 우리는 몰랐던 거야. 실제 대화 친구예요. 대화 친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말동무를 위한 스페인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그건 아는데 진짜? 예, 거의 역할이? 뭐 그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었다라는. 뭘 안 해. 봐주가면 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코치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시트 원래 코치면 뭐 콘도 놓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할 수가 없어. 대망의 한국 국가대표 감독들 중에 역대 최애 감독 넘버 1 갑니다. 뭐 두 분이 다르실 가능성이 높죠? 아니요. 뻔해요. 하나 둘 셋. 클린스만. 똑같습니까? 네, 크리스만. 왜 크리스만입니까? 일단 결과가 최악이었잖아요. 결과 최악이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결과로만 얘기하자 이거야. 결과가 최악이었잖아. 그거야 그냥. 거기에 더해 무능력한 데다가 무책임까지하다. 무능력하다는 건 뭐죠? 그 사실 뭐 경기 내용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본인은 13경기 무패 행진 뭐 계속 얘기하는데 승률도 47%밖에 되지 않거든요. 승률이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에요.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약팀들 상대로 기록한 47%예요. 자 그러면 아까 무능력 무책임은 뭡니까? 책임 없잖아요. 지금도 가가지고 입 털고 있잖아요. 예, 그게 말이 돼요? 감독이? 예, 거기다가 선수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맨날 바깥에 나가 있었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국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서 세금도 안 낸대잖아요. 아 진짜요? 예. 그 뭐 세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예. 국내 며칠 이상 있어야지 세금을 많이 낸대요. 위약금 관련된 부분도. 근데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이에요. 주장이 결정된 건 모르니까. 아니니까.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어쨌든 있다. 갈 때 돈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지 그분이. 네. 물론 미국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어딘가 내야 예, 돼. 그렇죠. 적어도 한국에 내지 않는다. 저는 크리스마 감독 참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던져놓고 가버린 것 같아서 짜증이 나. 나갔잖아, 끝났잖아. 끝났는데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이제 처음에 돌아갔을 때도 계약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계약서상. 계약서상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계약서 상대로 하는데 그러게.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깰 경우에는 그러면 위약금이 어느 정도 깎이는 그런 일들이 계약서상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마음껏 떠드는 거 보면은 그것조차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저도 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먼저 깼어 우리가. 그렇지. 규칙 사유가 있지. 규칙 사유를 얘기를 했잖아. 고지를 했잖아. 전 언론에도 되고. 그렇지, 맞아. 그걸 하면 안 됐던 거야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우리가 맺었던 계약대로 한 거고. 나는 우리가 맺었던 계약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클리스만은 당연히 최악인데 그렇지. 이런 최악의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급하게 내려오다. 근데 문제는 난 더 안타까운 건 좀 더 나가는 얘기긴 한데 다음 감독을 2월 안에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잖아. 어떻게? 다음 감독을 2월 안에 2월 안에 선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것도 문제야. 그렇지. 이건 더 큰 문제야.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 규정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그렇지 않은 감독을 선임한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 저도 전력강화위원장부터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시스템부터 만들고 나서 감독 선임이 가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감독 선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반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왜 그렇죠. 잘못했는데 이거를. 예. 아니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 그래도 정 회장이 가장 힘이 없을 시기거든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너무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전력강화위원장 제대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시스템부터 다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새 감독을 천천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임시감독 체제더라도 한국이 2차 예선에서 문제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월드컵. 예. 연아 못 떴어? 정혜성 떴어요. 정혜성으로 간다고? 전력강화위원장이요? 하여튼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선임을 하고 선임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니 왜냐면 왜 막 했다고 얘기하냐면 이석재 그 부회장인가?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냥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얘기한 게 밀러를 옆에 앉혀놓고 말이 돼. 이름을 깠다고. 그럼 그건 이미 결정해놨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게 말이 되니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밀러 옆에 된다는 앉혀놓고 거지. 그래. 그리고 논의도 안 하고 그 또 탑다운으로 또 내리는 거 아니야? 야 클래스 나 열받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탑다운으로 내린 게 문제인데 또 탑다운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저희가 얘기했는데 정혜성이 하면 돼요. 정혜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축구협회가 진짜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야. 정혜성 감독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그냥 말대로 탑다운인 거 아니야. 그럼 또 감독이 탑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렇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할 거면 뭐하러 그런 위원회를 만드냐 이거지. 그럼 또 똑같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또 똑같이. 그러면 좋아. 탑다운에 성적이 잘 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라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정말 나는 정무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 최소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주위에서 이제는. 그런 의견을 왜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너무 망신을 당하는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 축구 역사상 아까 1948년이 첫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이면 지금 80년 역사네, 그죠? 그렇죠. 80년 한국 국가대표팀 역사에 최악의 감독, 그건 뭐 외국인과 국내 다 합쳐서 네. 클린스만을 뽑았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다 최악이었다. 이 얘기는 뭐 다 공감을 하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감독을 데려온 협회는 뭐냐.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어쨌든 경질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문제를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건 또 뭐냐. 이래서 전체적인 혁신과 쇄신이 좀 필요하다. 그 여지는 그리고 지금 이거네요. 상황이 그 여지는 끝나지 않았다. 제가 처음 더 하자면 지금 상황이라면 더 최악의 감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매듭을 매듭 못 지고 치면 예. 또 졸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력강화위원회 만들고 또 새로운 감독 선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봤던 최악의 그 더 최악을 볼 거다.